네, 스튜디오에 조재영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이게 매주 금요일 발표가 되는데 오늘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여론이 75%로 나타났는데요. 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조사를 했고요.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로 보면 5%포인트 떨어진 11%,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 평가가 85%, 이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이제 수치는 18%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선 16%가 윤 대통령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도 좀 볼게요. 연령을 보면 50대 이하에선 전부 다 이제 잘하고 있다가 한 자릿수입니다. 그다음에 60대에서는 17%를 기록했고요. 70대 이상에선 지지율이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탄핵 찬반 여론을 좀 보면은요.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5%,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1%인데. 네, 잠깐만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발언을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뵙고 신고 드리는 그런 자리였고 국회 의사 일정을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서 국회 의사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야당의 그런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좀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이 헌법 개정할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의장이 중심이 돼서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모르죠. 본인은 뭐 의장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어느 정도 꾸려졌나요? 지금 또 모시려고 하는 분은 또 고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자세히 아는 건 아니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통령이 계속 국방장관 운영 인사권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혼란의 틈을 타서 또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왜 본회의한 통수권을 지금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거는 헌법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아니라 국회 국회의원이 질서유지라는 대통령 시각에는 혼자만 계속 질문하시네. 질문하실 때 많은데 반발이 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나오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신임 원내대표 선출됐기 때문에 11시에 의장이 이제 상견례 인사하는 겸 이제 면담을 하러 갔는데 들어갈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끝내고 한 20분 좀 넘었네요. 한 20여 분 정도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먼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한 얘기가 국회 의사 일정을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해달라 부탁드렸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다.
개헌을 얘기하는 거죠.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좀 다시 풀어보면 예. 지금 본회의 자체가 그 탄핵소추안 표결이 내일 오후 5시로 잡혀 있잖아요. 6개 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소수당 입장에서 이걸 반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것들이 다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이다. 의장이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의사 일정에 뭔가 조금 더 변동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하나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대통령 조기 퇴진 얘기할 때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 개헌 얘기도 던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얘기입니다.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수기와 논의가 필요한 것인데 좀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나와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질문이 이제 그동안에 있어도 당론만 계속 강조를 했고 오늘도 지금 방금 전까지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얘기가 지금 안보수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 국방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했을 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 소추를 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고 이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친윤계 어떤 그 원조, 친윤 핵심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안보를 위해서 국방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사실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마지막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경에 깔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석이 되죠. 예. 그리고 앞에 의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내일 표결 오후 5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금 잡혀있는 일정들은 다 야당의 어떤 일방적인 운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좀 이걸 조정을 해달라. 여야의 이런 어떤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잡혀있는 것은 오늘 오후에 이제 2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 시간상 이미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그렇죠. 수 없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가장 빠른 일정은 내일 오후 5시 탄핵 소추안 표결인데 이것을 가정해서 전제해서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국회 보고가 있죠. 그러면 보고가 맞습니다. 되고 나면 네네. 24시간 이후 그리고 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니 네. 사실상 내일이 아니더라도 네네. 일단 모레로 넘어가도 표결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뭐 시간을 좀 더 벌어보겠다 혹은 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부분이고 해석할 수도 있죠.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 헌법 개정 논의를 요청했다는 그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수기를 거쳐야 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시점에 그 요청을 한 것 그것도 시간 끌기의 어떤 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뭔가 장기간의 이제 계획이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거 새롭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의제로 가져와서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당이 단순히 탄핵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런 당론을 떠나서 다른 의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다시 여야 간에 좀 얘기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이런 걸 좀 제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오후 일정이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는 한 차례 이제 불성립이 됐으니까 네.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걸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하고 나면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고 이걸 표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것이 폐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또다시 또 발의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언제 표결할 것이냐, 24에서 72시간 안에 언제 하실 것이냐는 사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표결은 토요일 오후 5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또 변경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늘 그
이게 탄핵안 재발이 자체가 미뤄졌던 것이 워낙에 지금 정리할 새로운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보다 늦춰졌던 측면이 있는데 사실 어제부터 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전해주셨던 판사 체포 시도 이런 것들도 오늘 오전에 지금 처음 전해진 사실이고요. 원래 오늘 지금 2시에 잡혀 있는 현안질이 역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질입니다. 네.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최상목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이런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당시 계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야당에서 예고를 했는데 또 오늘 오전 민주당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회에서 한 차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학참에 찾아가서 2차 내란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예. 2차 한번 이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합참에 가서 이번에 2차 내란을 어떻게 할지 모의했던 정황이 있다.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류도 좀 입수를 했다. 2시 회의 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어떤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또 이런 부분도 탄핵안에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일정이 내일 오후 5시가 아니라 좀 변동될 가능성도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빠른 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어제 맞습니다.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그냥 지금 바로라도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당론을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이 내부적으로 갈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입장은 뭔가 시간을 좀 더 뒤로 늦추는 그런 플랜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고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워낙 여야의 합의를 좀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내일 표결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데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높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이제 좀 늦춰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떤 의혹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담아서 이 손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좀 역설적이었던 것은 권성동 의원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을 법적으로 다툴 때 그 역할을 했던 맞습니다.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차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탄핵안 자체가 좀 뭔가 이제 형식적이든 안에 내용적, 실체적 내용이든 좀 미비한 상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뭔가를 빼놓고 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실관계나 의혹들을 충분히 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제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상당한 변수들이 많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 이야기를 네, 하고 네. 있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보죠. 네. 정당 지지도도 나왔죠. 네, 아까 이제 그 연령별, 지역별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응답자의 71%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로 갤럽을 기준으로 조사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24%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양당 지지도가 격차가 커진 거죠. 40대 24로.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8%, 개혁신당이 4%, 진보당 1% 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요. 12.3 내란 사태의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 4명에 대한 신뢰도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신뢰하냐 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을 신뢰한다는 응답 56% 과반이었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뢰한다 41%,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21%가 나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5%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와 관련돼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졌고 탄핵 찬성 여론은 75%로 나타났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여당 출입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기류를 봤을 때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들 예측이 됐었고, 하지만 그 직전에 바로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고, 네네. 그리고 당장 표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또 한 측의 시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떤 그 내부적인 분위기의 흐름 네. 전해주죠. 이게 원래도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이제 투표할 때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정설인 것 같고요. 특히나 초선의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일에 소견 발표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거는 사실 이제 대통령 담화와 당대표의 긴급 입장 발표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선거를 예정대로 치를 수가 있을까? 이런 분위기도 사실 기자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치러졌습니다. 근데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치러는 졌지만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와서 이 어떤 내란 취지 자백의 담화였다. 대통령 담화를 이렇게 평가했고 탄핵 찬성 그리고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자 이런 입장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이 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김태호 후보와 함께 이제 두 후보가 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담화를 한다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본인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짧은 영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흐름을 좀 쉽사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보면은 이제 친윤의 핵심, 원조 윤핵관,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 관계만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별명이 있고 5선의 중진입니다. 그리고 상대였던 김태호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옅은 비윤계거든요. 근데 이제 득표 수를 보면 72대 34, 거의 2배가 넘는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이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한계는 아니거든요. 친한계로 분류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원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탄핵 소추안 표결이나 참여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어떤 의원으로서의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친한계 지도부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냈듯이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의논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원내 사령탑이 권성동 의원이 됐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첫 원내대표였거든요. 이제 2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온 건데 아무래도 이제 투표를 했던 의원들의 속내는 이런 굉장히 당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굉장한 비상시국이고 너무나 큰 위기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고 뭔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신뢰를 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대 뭐 윤석열 대통령, 또 이번에 한동훈 대표 대 윤석열 대통령, 어떤 여당 대표와 윤 대통령이 충돌하는 국면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제 이때도 뭔가 풀어가는 역할을 해봤던 그런 경험을 좀 중시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권성도 원내대표가 굉장히 당론에 대해서 탄핵 반대가 일단은 당론이다. 예. 하지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겠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뭔가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러면 사실 친한계나 친윤계 모두 좀 이걸 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조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것은 내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전에 의원총회를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그럼 여기서 당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뭔가 투표나 이렇게 표결을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당론 자체를 탄핵 찬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탄핵 지금 반대로 당론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 찬성으로 바꿀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요. 또는 그냥 이 부분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하자.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당론 없이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 내 혼란이 뭔가 잦아든다기보다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더 극심해지는 모양새고요. 아까 지금 보셨지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난주 표결 때는 표결에 참여는 했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일 탄핵 표결을 했을 때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가적인 혼란이나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보수의 배신자다. 이렇게까지 지금 칭했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원내 분위기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때일수록 뭔가 그 탄핵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육선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질문을 기자들 했더니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씨로 불러달라. 이렇게까지 좀 강경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내 기류가 저희가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지만 탄핵안이 가결되기까지는 국민의힘에서의 8표 이탈이 필요한 거고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실명 발언을 한 의원만 7명이기 때문에 지금 1명의 표가 더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7명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그 표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배신자 낙인을 각오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지금 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압박 그리고 배신자라는 어떤 그런 당내의 굉장한 비난 이런 걸 무릅쓰고 굉장히 고심 끝에 힘들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해보아도 의원들이 내가 마음을 정했지만 아직 그거를 밝히기는 어렵다. 혹은 나는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 이런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런 모든 난관을 뚫고 내 입장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지고 방금 이제 7명으로 저희가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 얘기하신 분들이 집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아직 얘기하지 않는 기자들에게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돌아선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하고 일단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예를 들어 지난번처럼 당론으로 반대기 때문에 우린 다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는 상황이 한 번 더 발생할지라도 나는 어쨌든 들어가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지금 1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들어가서 찬성이든 반대든 나는 표를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까지 또 그 이후에 뭐 상황에 대해서도 쉽게 예측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차 표결 때도 보면 그 이전에 거의 찬성과 같은 의사를 밝혔던 의원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3명만 들어와서 네네. 가결표를 행사했고 그리고 당론이기 때문에 당론은 일단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뭔가 또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시선들이 국민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자막으로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경찰 특수단이 경기 남부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에 대해서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그 부분, 저희 지금 수사에서 증언이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강력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파장도 만만치 않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김동연 판사 같은 경우에 또 실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처음에 이제 그 국회 정보위에서 그 면담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얘기했던 명단들이 이제 처음에 공개가 됐었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썼던 메모까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오늘 또 나온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5명 체포를 위해서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김동연 판사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것을 변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 명단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김동연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린 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번 전화를 걸어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를 했는데 이걸 조 청장이 모두 거부했다. 이렇게 변호인 측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청장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런 지위에 항명을 했기 때문에 내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입장을 냈는데
계엄군 수뇌부 지시로 군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입장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보도에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그러니까 전직 법관들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공개적으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게 사실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 항변했지만 네. 거기에 배치하는 위헌적인 그런 정황 증거들이 증언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정확한 증거들이 많이 나올 테고요.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좀 한편으로도 의아한 것이 그런데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제명 탈당 조치도 아직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당내 서열 3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KBS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성이 오가고 항의와 반발, 그 당대표직을 뭐 내려와라 이렇게까지도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김상우 의장 역시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좀 당내 의원들은 좀 다소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당내에서 그런 걸 좀 합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유보적으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대통령은 왜 제명이 안 되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이건 중차대한 사안이고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규에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 역시 의원총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이 된다. 그래서 최근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당내 서열 3위인 김상우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됐기 때문에 당내 이견을 이제 조정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인식자 간의 어떤 간극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조율해서 좀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은 당론 변경, 또 헌법 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 제명 이게 전부 다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예. 이렇게 김상우 의장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맞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을 변경을 하는 것, 또 이제 제명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3분의 2. 그러니까 과반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하게 더 많은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는 원내대표이고 네. 친한계 의원은 사실 당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라고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의지를 가지고 서로 이것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표 대결로 간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 지금 이미 3분의 2의 지지를 받고 선출이 된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원내 사령탑에 우리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뽑았다. 예. 그리고 이분이 조정을 갖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방금도 보셨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을 만나서 이제 탄핵 찬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폭넓은 얘기, 헌법을 개정하고 예. 의사 일정을 여야 합의로 좀 더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화면으로 국회의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예방하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장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방 이후에 나와서 짧은 브리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에 대한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식을 진행해 달라. 네.
그런 의사 일정을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브리핑 후에 이제 의장실에서도 의장실 관계자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좀 앞에 얘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그럼 지금 헌법 개정이 임기 단축 개헌이냐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냐고까지 취재진들이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의장실 관계자가 일단 좀 부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원식 의장도 헌법 개정론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오늘의 면담이 바로 이제 임기 단축 개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되고 나서 발표했던 내용들 중에 대통령제의 문제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을 두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뭔가 물타기, 논점 흐리기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면담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현 시점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까지는 이제 가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국민의힘 의원들 안에서의 그 개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국민의힘 안에는 원래 친윤과 그리고 비윤, 반윤 뭐 이런 식의 개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는 친한과 반한 뭐 이런 식의 또 나눔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개파성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스피커로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이 의원들의 의중이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됐다는 것은 그런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친윤이라기보다는 반한으로 간 것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라는 좀 이제 걱정도 드는 것이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걸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후보가 단 2명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원래 초반에 이제 후보 등록할 때도 분위기가 혹시 권성동 후보 한 명뿐인가? 뭐 아무도 하지 않는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다가 이제 김태우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면서 됐는데 지금의 이 2파전의 어떤 그 투표 선거 구도는 친윤이냐, 뭐 친한이냐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물의 비중으로 봐야 될까요? 네네, 조금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의원은 지난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깊이 개입해서 이걸 주도했던 어떤 경험적인 게 있고 또 5선의 굉장히 다선의 중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이 좀 용산의 분위기, 용산의 기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도 당에서는 이제 그것을 듣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교류를 했을 수가 있고 사실은 여기서 집단적인 투표가 했다기보다는 개개인들이 이제 뭐 자유롭게 소신껏 혹은 또 인물을 보고 판단하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그 2명의 후보로만 이제 친윤, 반윤을 버려서 친윤을 갖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투표 결과를 어떤 개파성으로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지만 개파 간 갈등이나 힘겨루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친한계 지도부나 친한계 의원들은 굉장히 지금 강한 어조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소장파로 혹은 이런 개파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평가하는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이제 계속해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이 투표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존의 친윤계 이제 대통령 어떻든 지켜야 하고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반발하는 기류가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의원들의 생각을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뭔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네, 이게 당 중진들
중진 의원들의 어떤 불만 중에 하나로 이제 전해지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진들에게 사전에 미리 합의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요. 지금도 중진들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제 입장 발표 이후에도 좀 냉정해지자, 왜 이렇게 가볍냐 이런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원외로서 지금 중진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론을 바꿔보자 혹은 이렇게 당론을 결정해보자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 좀 긴급하게 본인이 먼저 입장을 발표하고 친한계는 여기에 동조하지만 좀 개파를 불문하고 중진들에서는 이것을 왜 중진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하지 않느냐. 일단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결정에 대한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형식 부분에 있어서 이때까지 당내에서 불만이 좀 쌓여 있었고, 네네, 기존에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의사와 비슷하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은 당 전체에 존폐가 달려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심각하게 바라보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표결에서는 아무래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장에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기대는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그런 조직이잖아요. 이 국회라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굉장히 좀 안타깝고 실망스러웠던 점,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던 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의 헌법과 이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투표는 하도록, 우리가 투표를 하도록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투표조차 하지 않고 이 본회의장을 떠나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구에서 민심도 있을 것이고 여론도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표결에 있어서는 당론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나의 본인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많은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전에 오늘 국민의힘 자체의 일정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그러니까 어떤 일정을 많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통상적인 행사가 있지 않으면 통상 업무 이렇게 그냥 비공개 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늘도 이제 당대표실 앞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뭐 모습을 드러냈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그냥 통상 업무, 그러니까 즉 비공개 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오늘 오전 11시에 우원식 의장 예방했던 예. 일정이 방금 전에 끝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본회의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현직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일정이 그렇게밖에 없고 잡혀있는 일정이 야당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정이 돌아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2차 탄핵안 투표 표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영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죠. 고맙습니다.